자, 다음은 우문론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말소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학교문법에서는 말소리라고 표현해요. 자음이나 모음, 실제 발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국어에서 말하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훈민정음에서 말하는 자음과 모음의 얘기였고요. 이 부분은 현대국어에서 말하는 우문, 자음과 모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선 우문은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우문 모두 40자라고 했잖아요. 40자인데 현대국어에서 우문은 40자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자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모음 21개 중에서 단모음을 지금 그려놓은 것입니다. 단모음. 단모음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할까요? 소리를 낼 때 한 번의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아, 한 번의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와, 이거 어때요? 와, 이 모양이 변하죠? 이런 것들은 이중모음이라고 그래요.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단모음은 예, 위에, 으아, 우어 이렇게 써놨는데요. 요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그래서 전설모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 말하고요? 혀가요, 앞쪽이 간다는 얘기예요, 앞쪽에. 이, 에, 위, 위에. 혀가 아랫니에 가서 붙었죠? 그래서 전설모음이라고 그래요. 후설모음은 여기서 살짝 뒤로 가요. 살짝 뒤로 가면서 아랫니에서 떨어지죠. 아, 우, 오. 그래서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 위에, 으아, 우어 이렇게. 전설, 후설은 뭐에 따라서? 전설, 후설은 혀의 위치라고 얘기하죠. 기준 중요한 거예요. 혀가 어디에 있냐? 혀가 앞쪽에 가냐? 혀가 뒤로 가냐? 전설, 후설이야 나눠지죠. 그 안에서 평순, 원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입술이 평평하냐? 입술이 동그랗게 되느냐? 평순, 원수는 얘기하는 거죠. 이, 에, 이게 평순이거든요. 원수는 입술이 동그랗게 된다는 얘기예요. 위, 외, 우, 오 이렇게 입술이 동그랗게 되겠죠. 이거는 입술 모양에 따른 구분이죠. 그 다음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위에 나와 있다시피 혀의 높낮이에요. 그래서 아, 혀가 어때요? 내려가죠. 예, 이렇게. 에하고 에의 발음을 우리가 구분하려면요, 어의 위치에서 에가 있어요. 에. 아의 위치에서 에가 있습니다. 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에라고 쓸 것이냐, 아예 에라고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의 문제도 나오죠. 한글 맞춤법 같은데도요. 째째하다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째째하다, 째째하다 어떻게 해요? 째째하다, 어입니다. 이게 시험 나왔어요. 째째하다. 돌멩이, 어의 맹이죠. 돌멩이. 골뱅이는요, 골뱅이 이렇게 되죠. 군뱅이는요, 군뱅이 이렇게 되거든요. 어인지 아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 한글 맞춤법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발음할 때 보면은 잘못 발음하는 경우들, 에와 에를 구분하지 않고 발음하는 습관들이 있어서 뭐가 맞는 발음이지 하는 것들이 평상시 때 발음에서부터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발음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죠. 자, 이렇게 해서 혀의 고중저는 뭡니까? 혀의 높낮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눠진다. 예, 위에, 으아, 우어 이렇게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이건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있다 해서 단모음입니다. 우리 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모음이 많답니다. 영어라든가 외국어 같은 경우는 단모음이 어떻게 될까요? 에, 이,
오, 우, 에, 이, 오, 우, 오, 이, 에, 이렇게. 단모음이 요거거든요. 그러면은, 에, 이, 오, 우. 나머지, 으라든가, 에, 이, 오, 위, 웨, 에 형태는 단모음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서 발음하기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은 알파벳 하나로 쓰거든요. 알파벳으로 쓸 때 E 쓰고요. R은 A 쓰고요. O는 U 쓰고요. O는 O 쓰는데요. 나머지들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도 하나의 모음으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모음으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AE로 쓰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WI, OE, 그 다음 EU, EO 이렇게 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걸 단모음 발음으로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알파벳으로 옮겨 적을 때에 이와 같이 두 개의 모음 형태 알파벳으로 적게끔 해놨죠. 자, 단모음이 많다 적다? 많답니다. 서양에 비해서, 다른 그 외국어에 비해서 단모음의 수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인데요.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발음할 때 입모양이 변화가 있어요. 근데 반모음 2, 반모음 2라는 표현을 국제음성기호에서는 I에다가 여기 살짝 해서 J 모양이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J 모양이라고, 영어의 J라고 파악을 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무엇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Y라고 쓰기도 합니다. Y. 그래서 국제음성기호에서 이와 같은 표현, 같은 걸로 처리를 해서요. 반모음 2로 시작되는 이중모음이 야, 여, 요, 유, 예가 있습니다. 야, 이야. 반모음 2로 시작된 거죠. 이아죠. 이아. 근데 이를 빨리 발음하는 거죠. 이야. 이어가 이어. 이오가 요. 이우가 유. 그 다음 이애가 예. 이애가 예.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모음 오나 우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국제음성기호로 W라고 표기하는 거죠. 국제음성기호에서 W. 그래서 이것도 오, 우 이렇게 단모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만 발음하는 거예요. 와, 왜, 워, 왜라고 하죠. 그럼 왜와 우의 형태가 오의 형태와 우의 형태, 오와 우를 빨리 발음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의 형태죠. 오늘은 왠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오늘은 왜 그러한지, 왠지 이렇게 쓰죠. 웬걸, 웬걸, 웬 놈이냐, 웬 놈이냐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any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any, 어떤 놈이야? 이거는 why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왜 그러한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단모음 으로 시작해서 반모음 이로 끝나는 경우는 의죠. 의는 단모음 발음 제대로 해요. 그 다음에 이를 반모음만 발음해서 의의 하면 안 되고 이를 빨리 끝내야 돼요. 의, 의사, 의도라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이중모음이 모두 몇 개, 여기 몇 개였죠? 예위에 의아우어에서 10개였죠? 10개. 5개니까 10개. 이중모음은 11개죠. 그렇게 해서 21개의 모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 기본을, 모음 체계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죠? 예위에 의아우어, 야여여여예, 와웨와웨, 의 이렇게 해서 모음 체계를 정확히 외워두셔라. 이걸 알아야 뒤에 나오게 되는 우문의 변동이라고 그래서요. 우문 변동에서 전설모음화, 이모음 동화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런 말들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음 체계도예요. 자음이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느냐, 중세국어의 발음하고 비슷합니다만 여기 빨간 글씨가 살짝 쓰여 있는데요, 외우기 좋으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바, 다, 자, 기, 하. 다음 마, 누, 라야, 난나, 쏴. 우리 여러분 선배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암기했어요. 바, 다, 자, 기, 하. 마, 누, 라야, 난나, 쏴. 자, 그렇게 해서 나눠졌는데 어떻게 됐죠?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양순음. 양순음이라고 하는 말은 입술, 양입술에서 소리를 만들어낸다. 바, 마, 파 이런 것들 있죠. 바, 마, 파, 빠 이런 것들. 자, 양순음입니다. 그 다음 치저음은요, 혀끝이 윗잇몸 쪽에 가서 붙어요. 다, 타, 이와 만나죠. 이와 만나게 돼요. 나, 다, 따, 타, 사, 싸, 나, 라 해서요. 그래서 치저음이라고 했는데 이와 만나서 소리를 만들어낸다. 이 치저음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혀끝 소리, 설단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치조음, 뭐 치경음 이렇게 쓰겠는데요. 하여간 이 치자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디귿, 개통하고 시옷, 니은, 리을까지 다 뭐에 들어갑니까? 치조음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경국의 음. 자, 이거 소리를 내는 위치에 따른 거거든요. 다시 또 그림을 그려보면요, 빠 할 때는 입술이잖아요. 따 할 때는 혀끝 소리였죠. 바다, 짜. 혓바닥하고 입천장이 만나잖아요. 그 입천장을 일러서 경국애라고 표현해요. 센입천장이라고 표현하죠. 센입천장의 소리를 만든다, 그런 소리다 해서 센입천장 소리. 한자식 표현은 경국의 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자리에 있어요. 그 다음 바다, 자, 기 했잖아요. 기. 이 자리가 연국의 소리를 만든다. 연국의 음. 연국의 음인데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죠. 여린 입천장이에요. 입천정이 아니라 입천장. 여린 입천장 소리. 기역, 쌍기역, 기역, 소리가 나는 받침의 이응. 형태죠. 이게 중세국어에서 연국의 음은 뭐냐면 어금니 소리예요. 어금니 소리에 속하는 거죠. 네. 중세국어의 어금니 소리, 여기에는 어금니 소리 한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말이 뭐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연국의 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읗은 후, 목구멍 소리죠. 하하하하하하하. 목구멍에서 소리를 낸다. 목구멍 후자 써서 목구멍 소리. 양치경연 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 양치 경연 후, 이거는 좋은 위치예요. 어느 자리에서 소리를 만들고 있느냐, 입술에서부터 목구멍까지인 거죠. 바다, 자, 기, 하. 바다, 자, 기, 하. 이렇게 어디에 소리를 만들고 있는지를 의식하시고 보면 되겠죠. 그게 마누라야, 마누라야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서 미음, 니은, 리을, 이응도 양순음, 치조음, 연국음에 들어간다 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좀 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파, 파, 마, 비유. 처음에는 파여름인 거죠. 파여름. 소리를 낼 때 어떻게 해요? 터뜨린다는 말입니다. 빠, 따 이렇게. 바다. 쌍비읍, 쌍디귿, 피읍, 티읕. 이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고 하죠. 이걸 삼중체계라고 표현해요. 우리 국어는
무슨 체계? 삼중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죠. 자음의 경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중 체계예요. 여기에 쌍비읍, 쌍디귿 같은 것의 표기 형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역, 쌍기역, 기역도 파열음에 속합니다. 외울 때는 바닥이 파열되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바닥이 파열되다, 파열음에 들어가는 게. 그 다음 마찰은 먼저 보면요, 스 마찰되거든요. 파찰은 뭐냐면 파열음의 성질과 마찰음의 성질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해서 파찰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짜, 차, 파찰음. 그 다음 미음, 니은, 이응을 가리켜서는 비음이라고 하죠. 콧소리인 거예요. 밤, 반, 방 할 때 코의 소리를 만든다. 비음입니다. 그 다음에 유음은 흘러가는 소리예요. 아라라, 아라라. 이 초성에 처음에 나오는 리을을 가리켜서는 설전음, 받침의 것을 설치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라라 할 때 혀의 앞쪽이잖아요. 그래서 설전, 아라라, 아라라, 아라라. 받침의 리을은 갈 할 때 어때요? 갈 해서 혀의 측에서, 측면에서 소리를 한다. 그래서 설전음, 설치음 두 개 합쳐서 흘러가면서 소리를 흘려보내면서 소리를 만들어내서 설전음과 설치음을 합쳐서 유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우실 때는 어떻게? 파파마비유, 파파마비유. 파파마비유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인데 이거는 조음의 방법이에요. 소리를 내는 방법. 이건 조음 위치였잖아요. 어디서 소리를 내느냐, 양측의 경우는. 파파마비유는 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비음, 유음을 울림소리, 유성음이라고 표현하죠. 이건 안 울리잖아요. 안 울림소리, 무성음이라고 표현하죠. 울림소리 안에 들어가는 거 주의해야 돼요. 마누라야 울림소리고요. 모음도 다 울림소리입니다. 모음은 다 울림소리. 모음 마누라야 이게 뭐다? 울림소리. 소리를 낼 때 길게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들은 울리질 않아요. 밥 해보세요. 밥. 밥이가 아니잖아요. 밥 해서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울림이 없어요. 그래서 안 울림 소리라고 말한다. 요거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바다 저기 허 마누라야 여기까지. 난나나 쏴 니은의 숏. 이렇게 해서 우리 제자라고 이렇게 함께 배우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왜 이걸 알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 알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실제 발음상에서 어떤 발음이 나오는지, 어떤 원리가 우물의 변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용어들이 나와요. 어떤 걸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쓰기는 신하고 라. 우리가 어떻게 발음한다는 거 압니까? 신라. 자, 리을 됐어요. 리을. 자, 리을은 유음이기도 하고 치점이기도 하는데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은 리을 이렇게 되는 건 유음으로 동화됐다. 자음 동화 중에서 유음화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 미음, 니은, 이응 비음화 얘기도 살펴볼까요?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신라. 그 다음에 또 연국의 음화도 있고 그런데요. 감기라고 하는 거 이거 먼저 볼까요? 감기. 실제 발음은 어떤 발음해야 맞냐면 감기 이렇게 발음해야 맞아요. 감기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도 있어요? 감기. 귀여운 아가씨들이 그러죠. 감기. 나 감기 걸렸다. 나 건강해. 건강. 반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음과 기역의 공통점 연극의 음으로 동화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는 연국의 음화. 자음동화 맞아요. 자음동화인데 이건 비표준 발음이죠. 자, 젖먹이.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젖먹이 이렇게 발음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미음은 뭐죠? 공통점이 니은과 미음은 비음이잖아요. 비음으로 동화됐다 해서 비음화, 자음동화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같은 비음기 1이 같아졌구나, 같은 비음으로 변했구나, 같은 유음으로 변했구나, 같은 연구음으로 변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이 용어들을 알고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우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왔을 때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충분히 배웠던 내용들이죠. 뭐 이 정도야 기본 아닙니까?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뻔한 겁니다. 뻔해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음 체계도와 모음 체계도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음 체계, 모음 체계 자체를 물어대는 문제들도 나와요. 그 다음에 우문의 변동이라고 해서 자음 동화인지 모음 동화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문제들이 그 다음 나와요. 그래서 동화, 같아지는 게 동화 현상이거든요. 이게 줄이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동화에는요, 동화, 같을 동자죠. 같아지는 것. 화는요, 변화를 뜻하는 말이죠. 같은 것으로 변하는 형태로서 뭐가 있고요? 모음 동화가 있고, 자음 동화가 있고, 세 번째 국외음화가 있고요. 네 번째 모음 주화가 있고 그래요. 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동화 현상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 형태는 같아지는 건데 모음 동화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다시피 수의적 변화라 했는데 수의적 변화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결정적인 게 아니라 수의적인 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잡히다를 재피다 라고 발음을 해요. 그럼 역행동화 형태인데요. 비표준 발음으로 처리하고 되어를 대여라고 얘기하면 순행동화로서 표준 발음으로 처리한다. 요 지점입니다. 자, 모음동화는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뭐라고 써놨죠? 앞에 이 써놓은 거예요. 이모음 동화예요. 이모음. 이모음 친구들이 뭐가 있을까요? 혀끝이 아랫니에 가서 혀끝이 아랫니에 가서 발음하는 경우는 전설모음이 있었잖아요. 이, 에, 위, 웨. 이, 에, 위, 웨. 그다음 이중모음 중에도 혀끝이 아랫니에 붙는 발음들이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이중모음이에요. 뭐죠? 야, 여, 요, 유, 예 형태가 다 이모음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모음 친구가 아니었던 것이 이모음 친구들끼리 만나는 형태를 모음동화, 이모음동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고기라고 말을 할 것을 쾌끼 이러죠. 누가요? 꼬마 애들이. 엄마, 쾌끼 뜨대요 이런다면 쾌끼. 왜 이렇게 발음할까요? 자, 오하고 이를 하려면요. 오는 전설모음, 후설모음이기 때문에 뒤로 가요. 오, 혀가 뒤로 가죠. 오. 이는 어때요? 아랫니에 가서 붙죠? 이, 오, 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혀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기 전에 발음 자체가 어려운 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기보다는 쾌기. 이 모음 친구끼리 만나서 발음해야 혀끝이 움직이지 않고 쾌기 해야 쉽다고 본 거죠. 그렇게 쉬우니까 그렇게 발음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뒤에 것 때문에 이가 영향을 준 거예요. 이 몸 친구인 오를 왜로 바꿔버려. 이 몸 친구 왜로 바꿔줘. 이렇게 해서 이 몸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뀐 걸 역행동화라고 그래요. 역행동화. 그 다음에 꽃이 피어. 지금 나와 있는 건 되어죠. 되어.
그냥 꽃이 피어라고 발음하면 되는데 어떤 친구가 어떻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죠? 피여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꽃이 피여. 자, 이 몸 친구 중에 뭐가 또 있죠? 여가 있잖아요. 여. 같은 친구죠. 그래서 피어 하려면 혀가 뒤로 가야 되는데 피여 하면 혀를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요 경우는 앞에 것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것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 몸 순행, 순서대로 갔다 해서 순행동화라고 말합니다. 이 몸 역행동화를 다른 말로는 음라우트라고 말하죠. 근데 이 몸 역행동화는 표준 발음이 아닌 비표준 발음으로 처리를 하죠. 순행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꽃이 피어라고 해도 되고 꽃이 피여라 해도 되고 되어라 해도 되고 되여라 해도 되죠. 순행동화는 표준 발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음동화 형태가 있고요. 자음동화는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비음으로 동화되는 거, 유음으로 동화되는 거, 양순음으로 동화되는 거, 연구개음으로 동화되는 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보통 자음동화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신라 같은 경우는 유음하잖아요. 유음으로 동화되는 건 표준 발음이 인정되거든요. 그 다음에 젖먹이 비음하잖아요. 비음화, 유음화는 자음동화로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양순음화, 양순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양순음끼리 동화되는 현상인데 이 발음은 비표준 발음으로 처리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꽃바구니, 우리가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꽃바구니. 꽃, 디귿 발음하고 바구니 아니라 바구니 돼야 되는데 원래는 디귿이 맞아요. 꽃바구니.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음해버리는 경우가 보이더라. 꽃바구니. 북한 사람 같아. 그쵸? 꽃바구니. 고조 꽃바구니 한 바구니 주시라요. 꽃바구니. 비읍 비읍. 이게 바로 양순음으로 동화된 거죠. 이게 정상적인 된소리되기가 벌어지는 정상적 발음인데 이런 것들을 양순음이라고 말합니다. 연구개음화는 감기를 감기 아까 했던 연구개음끼리 동화되는 현상이죠. 이렇게 양순음화나 연구개음화는 비표준 발음으로 처리하죠. 비표준 발음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양순음화, 냇물을 냇물, 단백질, 단백질 이와 같은 거. 이게 비표준 발음이고요. 건강을 건강, 감기를 감기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연구개음화로서 비표준 발음입니다. 우리 도표에는 정확히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음화, 유음화는 결정적 변동으로서 먹는다, 부엉문, 원리, 칼날. 비음화, 유음화는 결정적인 변동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지금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 다 공부하기는 어렵고, 그런 게 있구나. 저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정도를 인지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거 아시면 되겠죠, 우선. 인문이니까. 이런 것들 나오는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도 성공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구개음화를 따로 설정했거든요. 구개음화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개음화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기를 구개음화는 어떤 거라고 배웠어요? 구개음화는 디귿, 티읕이 이와 만나서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나와 있는 예시를 보시면은 해돋이, 닫혀 이거 같은 경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왜 동화죠? 자, 원래 디귿 티읕은 여기 있잖아요. 바다. 이 모음이 여기 있어요. 이 혓바닥하고 가까워지는 입천장. 구개음 자리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줘요. 디귿과 이가 만나거나 티읕과 이가 만나면 발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혓바닥이 움직여야 돼요. 디, 티 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디귿 티읕을 이 모음하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 모음하고 친구 관계인 무엇으로 바꿔주는 현상. 지읒, 치읓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구개음 자리에서
같아진 것이어서 국외음화라고 하는 말을 쓴 거죠. D, T 대신에 G, 치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음 동화도 아니고 모음 동화도 아니고 뭐죠? 자음과 모음이 동화된 거죠. 위에 모음 동화나 자음 동화는 모음끼리 자음끼리 동화되는 현상이라면 국외음화는 자음과 모음이 동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동화 현상에서 따로 설정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와 같은 국외음화 현상이 존재합니다. 네, 설명하려면 이 부분 관련해서 깊이 들어갈 부분이 많겠죠. 우선 국외음화는 동화 현상이구나.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모음조화는 당연히 뭐겠어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겠죠. 졸졸, 양성, 줄줄, 음성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 모음조화. 이것도 동화 현상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앉아, 양성, 앉아, 음성 이렇게 모음조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체 중화 현상이라 했는데요. 음절 끝소리 규칙, 꽃밭, 꽃 할 때 치어 쓰고 있지만 실제 발음은 디귿 발음 나와서 꽃, 밭, 티읕이 디귿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국어의 특질 중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 있어요. 예, 이걸 다른 말로 중화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중화 현상. 이화 현상은 발음이 동화가 아닌 반대 개념이에요. 동화의 반대 개념이 이화거든요. 나무가 나무, 거북이 거북 이와 같이 발음을 더 어렵게 만들어봤다는, 동화는 비슷한 발음끼리 동화되는 현상이라면 이화는 발음을 쉬운 발음이었는데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해서 동화의 반대 개념으로 이화 현상을 과거였던 그 역사에서 얘기를 하죠. 화람조 현상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발음 부드럽게 하려고 바꿔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유포니 현상, 곤란이 곤란, 희노애락을 희로애락 이렇게 발음 바꿔버린 형태를 화람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실제 우리 문제 풀고 연습할 때는 더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자, 그 다음 나온 것이 탈락. 또 다른 어떤 음운 변동으로 탈락이라든가 첨가, 된소리 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발음할 때 탈락돼 버린 거,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있다란 말을 있다, 이은이 이어서 하면서 이어라고 할 때 시옷이 탈락되죠. 글을 쓰에 어가 결합됐는데 의가 탈락됐죠. 울다에서 운이 리을 탈락됐죠. 불사에서 부사 리을 탈락됐죠. 돈이 많아 할 때 히어 탈락되죠. 이렇게 없어지는 것들, 탈락이란 말 쓰기도 하고요. 생략이란 말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첨가 현상은 그 가운데 뭔가 끼어드는 건데요. 살소리 현상. 바닷가, 바다하고 가잖아요, 원래. 근데 바닷가 하면서 시옷이 첨가된 거예요, 사실은. 시옷이 첨가. 결국에는 된소리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사이시옷을 붙여 쓰는 그런 형태들도 있고, 그 외에도 사이시옷 안 붙이더라도요. 뭔가 끼어들면 첨가 현상으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에서? 합성어에서, 명사에서만 그렇습니다. 합성 명사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벌어지죠. 능력이 니은 첨가되기도 하죠. 니은 첨가되는 것도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 자, 이거는 첨가냐 뭐냐 해서 물음표를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밥이라고 할 때 첨가 현상을 보지 않고요. 무엇이라고 요즘엔 얘기하냐면 교체라고 보통 표현해요.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국밥에서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었다. 바닷가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하고 된소리 되기를 구분해야 되는 경우들이 보여요. 된소리로 바뀌었더라도 그게 첨가에 의한 사이소리 현상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이 없이 첨가 현상이 아니라 그냥 밥이 법으로 바뀌어서 비읍이 쌍비읍으로 교체된 것이냐. 설릭다. 이땐 첨가도 있었고요. 원래 니은 첨가됐다가 리을로 바뀐 거고요. 다가 따로 바뀌어서 디귿이 쌍디귿으로 교체됐다라고 요즘엔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된소리 되기 같은 것도 첨가 현상에 들어서 집어넣고 설명을 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교체로 얘기를 하더라. 축약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나의를 내, 보이다를 베다, 오아서를 와서, 낙하, 먹히다 발음할 때도 자음이나 모음에서 축약 형태가 벌어지죠. 자음의 축약 같은 경우, 자음 축약 같은 경우는 다 거센 소리죠. 키읔, 티읕, 피읕, 치읓 이렇게 거센 소리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도치란 말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굳이라고 할 때 국외음화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디귿이 지읒으로 교체됐죠. 대치됐죠. 무릎, 피읍이 비읍으로 교체됐죠. 싫어도 할 때는 히읗이 탈락됐죠. 첨가, 뒤하고 일이 결합된 건데 뒷일 내서 니은 2번 첨가됐죠. 있지라고 할 때 된소리 대기가 벌어졌는데, 자, 쌍시옷과 지읒 사이에 음이 첨가된 현상으로 본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는 게 맞겠다고요? 교체로 보는 쪽을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최근에는 내고 있다. 축약, 끈터라, 히읗과 디귿이 티읕으로 축약. 잡히다,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읍으로 축약. 도치는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건데, 원래 배꼽이란 말이 배의 복판에 있다 해서 배복이에요. 배 복판, 배복. 근데 비읍하고 기역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기역 비읍이요. 도치됐단 말이죠. 그래서 받침의 시옷이 기역과 결합되면서 배꼽, 배꼽, 배꼽까지 된 거죠. 그냥 요거 하나 외우면 돼요. 통리시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배꼽은 우문의 변동 중에서 도치 현상이 벌어진 단어다. 뭐 이 정도만,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도치를. 보통은 요 네 가지 얘기예요. 대치, 탈락, 첨가, 축약. 그래서 탈락이 벌어진 거냐, 축약이 벌어지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문제도 등장하더라.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거죠. 요거를요, 보통 그 이론 시간에는 적어도 한 서너 시간은 해야 돼요. 서너 시간 정도는. 그렇게 해야 기본은 할 수 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표준 발음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자, 어쨌든 어떤 것들인지 큰 틀 정도는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한 두 문제만 풀고 이 동네는 정리를 해볼까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고라 했어요. 자, 뭘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자음이나 모음 체계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니은, 미음, 이음은 유음이 아니라 뭐였죠? 비음이었잖아요. 비음, 콧소리. 만이야, 비음이에요. 시어쌍셔 티읕은 마찰은, 어아는 후설모음, 위배 오우는 원순모음. 이건 어느 때 거예요? 국가직 문제인데 2017년도 문제 최근 문제네요. 야, 이런 유치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 자, 그 다음 보기의 단어의 공통으로 적용된 우문 변화. 2018년도 서울시 구급 문제로 냈네요. 자, 꽃내음 했어요. 이 과정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꽃하고 내음이 있는데, 꽃 할 때 디귿 발음 나죠. 내음 요로 끝나지 않고 디귿과 니은이 만나면요, 비음화가 벌어져서 꽃내음 이렇게 발음 나죠. 자,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우문 변동 관련해서 본다면 이것은 음절 끝소리 규칙이에요. 음절 끝소리 규칙. 다른 말로는 이건 뭐라고 했죠? 중화라고 표현했다 했죠. 중화 나왔네요. 그 다음 디귿 니은이 만나서 니은 니은 되거든요. 이건 비음으로 동화된 거예요. 비음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건 교체죠.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된 거 아니에요.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됐어요. 그래서 중화 현상하고 교체 현상 두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 바깥 일 볼까요? 바깥 일 했는데요. 바깥 할 때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겠죠? 자, 티읕이 디귿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중화 현상이 벌어졌고요. 중화가 답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일 결합됐는데 어떤 말을 할까요? 니은이 첨가돼요.
바깥에다가 닐 디귿하고 그 디귿과 니은이 또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바깥닐 이렇게 되죠.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중화 현상 벌어지고 니은이 첨가됐죠? 그 다음에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니은 비음화로서 교체됐죠. 비음화도 똑같네요. 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화는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첨가 현상은 바깥일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학력 이게 결정타겠네요. 학하고 리역이 결합됐어요. 자, 음절 끝소리 규칙 필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하는 게 본래 기억이잖아요. 학력 이렇게 됩니다. 기역과 리을이 만나면 이응 니은 되거든요. 비음으로 동화된 거죠. 비음화예요. 그 비음화라는 부분에서는 동일하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이 같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요 세 단어의 경우 공통으로 적용된 음운 변동 현상이 뭐냐 하면 비음으로 동화된 것이다 라고 해서 정답을 3번으로 하는 문제가 2018년도 문제에 나왔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 정도에 충분히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풀 수는 있는데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헷갈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문론 분야 강의를 기본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그 다음 부분은 파생어, 합성어, 단어의 형성 관련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